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리포트 두 종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내년을 보면 지금도 바닥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앞으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얘기인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대체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메틱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은 감소하는 흐름들로 별로 신통치 못한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메틱 부분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주요 모멘텀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해외 브랜드 매출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수입 브랜드 이쪽에서 긍정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부분, 특히 수입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20년도 올해라면 21년도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화장품, 이 해외 브랜드 이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톡톡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그런 운영 브랜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뭐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코스메틱 부분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비디비치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세계 쪽에서는 자체 온라인 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쪽에서 이 몰에 대한 매출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그리고 한 4배 정도 매출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온라인 브랜드에 대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도 그 브랜드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게 럭셔리 컨템포러리 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통점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코로나 시대에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적 소비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소 위축되는 소비 환경에서 그나마 작은 방패막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패션 브랜드 이쪽이 좀 잘 안 됐었는데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하고 점포를 다시 배치를 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채널 이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구조조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했고요. 자체 온라인 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새로운 판매 방식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고할 만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라이브 커머스는 앞으로도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주를 비롯해서 라이프스타일 매출이 저성장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꺾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고정비가 절감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조그만 포착 이런 부분이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올해가 바닥이라고 리포트 제목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떨어졌다가 21년도에는 다시 오르죠. 역시나 이게 연결 매출이고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크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내년에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올해가 바닥이구나. 올해 바닥 찍고는 내년 실적을 오르겠구나. 이게 이 실적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죠. 자, 그래서 좋아질만 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재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효과도 있고 중국 혹은 면세점 수요 회복 흐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면세점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건 따이공 수요와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리셀이라고 해서 재판매 수요 이런 부분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긍정 포인트를 더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회복세 극적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주가는 적절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매수 포인트를 누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목표 주가 23만 원에 매수 유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웹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진
사실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전빙기적2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올랐다가 현재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점은 신작 포인트를 두고 주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영요, 대천사, 전빙기적2 등등에서 이제 중국 출시 내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R2M, 뮤 아크엔제 글로벌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2종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요 대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37게임즈가 개발하고 이제 퍼블리싱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잡혀 있네요. 출시 예상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년 1월 6일에 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정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영요 대천사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또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영요 대천사의 메인 모델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지라고 합니다. 우지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e스포츠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 뭐 은퇴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해서 여기 프로게이머이죠. 메인 모델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웨이보의 팔로워 수가 여기 보면은 538만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인 모델로 쓰면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쪽에서 얼마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요대천사를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 작년 이제 3월에 중국에 출시한 웹게임이 있었는데 암흑대천사예요. 이게 모바일 버전이 바로 영요대천사라고 하는 거고 암흑대천사는 출시 당시에 37게임즈 여기 이제 개발하고 펄리싱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웹게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월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의 비율이 훨씬 큽니다. 68%, 웹게임은 3%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영요 대천사가 출시된다면 일매출 10억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민기적2 이게요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모바일 게임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민기적2 이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기대되는 모바일 게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가장 기대되는 상황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그 전민기적 1의 개발사인 천마시공이 개발하고 텐센스가 퍼블리싱 하고요. 올해 7월에 그 내자 판호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고 4차 그 테스트이죠. CBT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전민기적 2 역시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전작인 전민기적 1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12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13시간 만에 13시간 만에 약 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또 전민기적 2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뭐 매출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민기적 2 연평균 일매출 한 2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따져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R2M, 뮤 아크엔제 앞서서 보여드렸죠. 신작, 영요 대천사, 전민기적 2까지 있습니다. 신작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는 신작을 바라보고 투자해도 될 만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웹젠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내년 좋아질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